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월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말인 앵커다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직 수입은 안 됐는데 곧 수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4년도 아마 초에 들어올 예정인데 이마필입니다. 지금 앵커다운은 지금 현재 이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아이오와 주립대에 있는 마필이고 게인즈웨이에 있다가 이 아이오와로 갔던 그런 시순말입니다. 이거는 앵커다운 홍보 영상하고 현지 영상인데 요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게인즈웨이에서 만든 그 처음에 이제 데뷔를 했을 때 만든 그 홍보 영상인데 전반적인 이걸 보는 이유는 전반적인 마취라든가 이 밸런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틀어놓는 겁니다. 조금 이따 마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생긴 말이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했던 거고 요즘 최근 이제 모습입니다. 요거는 정면에서 좀 봤으면 좋은데 정면 사진은 안 나왔는데 이 마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태핏입니다. 앵커다운의 부마이죠. 그리고 이 태핏의 자마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 굉장히 많이 수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앵커다운입니다. 이 앵커다운과 태핏을 비교해 보면은 태핏의 농다리 버전의 체장이 긴 버전입니다. 이 두 마피를 단순히 좀 비교해 보면은 체장 자체가 확실히 앵커다운이 길고 다리도 앵커다운이 확실히 길어 보입니다. 밸런스적으로. 그리고 밑에 게 이제 한센인데, 그러니까 한센 태핏과 좀 많이 닮은 마필의 한센입니다. 체형적으로는. 근데 한센 태핏을 축소시켜 놓은 스케일을 다운시켜 놓은 작아 놓은 게 앵커다운 한센이고 태핏을 좀 늘려놓고 길어진 게 이 앵커다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콩코드 포인터인데 콩코드 포인터는 좀 확장 버전이죠. 이 콩코드 포인터는 키가 굉장히 큰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센과는 좀 대비되는 그러니까 체형 자체는 한센이나 태핏이나 콩코드 포인트나 체형 자체는 좀 비슷한데 이 마필들에 비해서 체장이 긴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이 체격적인 밸런스에 비해서 농다리죠. 다리가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필이 레이스데이고 그리고 이 마필이 플래시백입니다. 다들 뭐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 레이스데이하고 이 앵커다운은 조금은 좀 확장된 버전, 체장이 좀 길어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사진상의 왜곡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비슷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국내에 지금 태핏 계열의 시스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말만 치면 테스타마타, 터치스타맨, 마스크, 강토마 대상급을 배출을 했죠. 그리고 한센이 나라케이 요즘 뭐 핫하죠. 나라케이 그리고 닥터카슨 닥터킹덤을 생산했고 네이스데이가 레전드데이 마이티고 싹스고 아직까지 대상급은 없는데 근데 특이하게도 웬만한 마필들은 1군까지 다 올려보내는 그런 마필이 또 네이스데이고 콩코더 포인트 같은 경우는 베텔게우스 위너스타 판타스틱 킹덤이 있는데 이 2세 때부터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판타스틱 킹덤 같은 경우는 2세 때 너무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베텔케우스도 상당히 좀 강력한 인상을 남겼던 마필이고 물론 지금 현재 플래시백은 아직 이렇다 할 국내 자마가 없고 쿠르부아지에는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처음으로 시스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경주마 은퇴하면서 바로 국내에 도입된 경우이고 그다음 사우스 비치도 뭐 아직까지 스포팅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렇다 할 자만 없고 나이트러스도 아직까지 자마들이 없습니다.
정말 탭빛 계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탭빛 계열이 핫한데 국내에서도 이 탭빛 계열 실수말들이 정말 많다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얼마만큼 이 앵커다운이 자기 포지셔닝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 마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크고 장거리에 강점이 있고, 그리고 상관 경주라든가 클래식 경주의 강점, 그러니까 더비 이후에 장관배라든가 대통령배 이런 데 강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한센 같은 경우는 2세 때부터 빠른 성장을 보여주면서 2세 때 대선 경주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레이스데이는 이번에 저기 뭐죠? 브리더스컵 클래식에서 화이트 아바리오가 우승을 했죠. 장거리까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적인 적성 자체를, 거리 적성이 뭐 길게도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콩코드 포인터도 2세 때 엄청나게 셌던 마필들이죠. 베텔게우스, 판타스틱 킹덤, 그리고 위너스타도 상관 경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그러니까 다 자신만의 포지셔닝이 있는데, 앵커다운은 여기에서 자기의 포지셔닝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 이게 관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앵커다운의 국내에서의 성공 가능성은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앵커다운의 현역 시절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시절 17전 5승 2착 2번 했고 70만 불의 상금을 벌어들였고, 2세 때 경주에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세 때부터 4세 때까지는 스테이크스 경주에 출전을 하지 않고 일반 경주에 주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세 때는 2전 2승을 거뒀는데 1400에서 1분 21초 67, 1200에서 1분 09초 35로 우승을 했고, 4세 때는 뭐 7전을 뛰면서 1승밖에 못 거뒀는데 그 1승이 1700이었습니다. 1분 42초 13이었고, 그러니까 5살 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레이드 경주에 출전을 하고 했습니다. 8전을 뛰고 2승을 거뒀어요. 이때 이제 켈스 핸디캡이 1600m입니다. 이게 거의 트랙 레코드의 근접한 기록입니다. 이게 굉장히 잘 뛰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어 스피드 지수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됐던 그런 경주이고, 이때 이 트랙 레코드가 이게 아마 벨몬트에서 뛰었을 텐데 나지란이 1분 32초 249, 이게 트랙 레코드인데 1분 32초 90으로 거의 트랙 레코드와 별 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 체스터 스테이크스에서 1600m에서 1분 35초 10으로 우승을 거뒀고, 그러니까 앵커다운의 현역 시절 경주 성적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 이제 이에서도 표현을 했듯이 굉장히 스피디한 마일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콩코드 포인트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죠. 콩코드 포인트도 굉장히 좀 스피디한 마일러였고, 이 앵커다운도 굉장히 좀 스피디한 마일러다. 앵커다운의 혈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마는 석세스풀 아웃룩이고 2세 시전 템피티드 스테이크스에서 1400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마의 석세스풀 아웃룩 같은 경우는 3전 2승 그리고 3착 한 번을 했는데, 이게 아마 그레이드 경주입니다. 3착. 그리고 2세 때 경주를 뛰고 퇴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좀 안 좋았겠죠. 경주마로 계속 3세 시즌 못 나간 거 보면은 2세 시즌에 좀 안 좋아서 바로 퇴역을 했고, 그래서 자마드를 생산을 했는데 스위트 루루라고 미스터 그릴리 사이에서 태어난 마필이 테스트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지원. 그리고 아이언 피스트 같은 경우는 이 앵커다운과 전형제마입니다. 이 마필이 G3 1800에서 우승을 했고, 그러니까 모마의 석세스풀 아웃룩 같은 경우는 종빈마로서 상당히 검증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이 아이언 피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순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다운의 시순말 성적을 살펴본다면 총 138두를 생산을 했어 90세두가 경주에 출전을 했고 67두가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블랙타입 우승은 한두, 그리고 평균 수덕 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AI는 0.99. 그러니까 AI가 1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이 0.99라는 성적이 굉장히 좋은 성적은 아니에요. 평균을 쳤으니까, 평타만 쳤으니까는 딱 평균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볼 거는 블랙 타입 우승, 그러니까 스테이크스 우승마가 한두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상금을 벌어들인 마필이 한두 밖에 없는데, 사실 저것도 그렇게 큰 경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평균값을 유지한다는 거는 뛰어난 대형만은 생산을 못했는데 미국에서, 근데 나머지 마필들 자마들이 골고루 우승을 하고 골고루 성적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현상인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아하죠. 미국에서는 백두가 못 뛰어도 됩니다. 속된 말로 백두가 바닥을 치더라도 한두가 특급 경주마가 나온 다음에 그 시수말은 성공한 시수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특급 경주마 생산이 시스말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인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평균적으로 자마들이 어떤 성적을 거두고 2세 때 어떤 성적을 거두고 단거리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 요게 이제 시스마 물론 를 평가는 어느 정도의 기준점 잣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상경주 우승하면 그게 더 플러스 되는 것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의 시스말 성적은 특출한 말은 생산을 하지 못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마필들이 우승을 하면서 이게 한 70%가 넘습니다. 우승 자마 비율이. 그렇다면은 한 70% 정도입니다. 그 우승한 자마들이 거의 다 기본은 했다. 기본 이상을 했죠. 뭐 우승을 못한 자마들도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우승한 자마들은 전부 다 평균 이상은 했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다운의 미국 시스말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처음 그 게인즈 웨이에 시스말로 갔어요. 그때는 만불. 2018년도도 만불. 이때는 2017년도는 교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65도가 생산이 됐고 그 다음에 급감을 했죠. 그러니까는 게인즈웨이 같은 경우는 양손에 떡을 들고 있는 심정이에요. 왜냐하면은 게인즈웨이는 이 앵커다운의 부마인 태핏이 있는 목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압도적인 그 최상위 클래스의 암말들이 올 수 있는 시스말의 태핏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탭나이트도 있고 한데, 그 태핏의 자마들이 시스말 생활을 하면서 그 마필들은 이제 태핏에 못 가는 마필들, 그러니까 목장에서도 종빈마가 A급, B급, C급, D급이 있다면 그 A급은 어차피 태핏한테 갈 거고, 그 밑에 급들은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 갈 수 있는 시스말, 태핏 계열의 시스말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태핏이 자기 목장에 있기 때문에 그 태핏의 자마들 중에서 계속해서 시스말들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물론 지금 현재 태핏이 뭐 컨스티튜션이라든가 아니면 프라이트 라인 이런 마필들이 거의 뭐 태핏 만큼의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확 쏠리는 부분도 있긴 하겠고, 그리고 게인즈웨이 입장에서는 빨리 이 태핏의 그 후대를 자기 목장에서 좀 시스마를 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 게 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대에 7,500불, 2020년대에 7,500불, 그리고 2021년대에 500불이고 생산 자마들도 상당히 떨어졌죠. 그리고 2022년도에 아이오와로 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3,000불인데, 켄터키에서 3,000불은 굉장히 낮은 가격인데 아이오와에서 3,000불은 굉장히 높은 가격의 시스말입니다. 아이오와 최고가가 아마 5,000불밖에 안 될 겁니다. 아이오와에서 그 생활하는 시스말들 중 교배료가 가장 높은 마필이 5,000불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올해까지 아이오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각 주 아이오와든 아니면 메릴랜드든 플로리다 뭐 뉴저지 이런 뭐 캘리포니아 이런데 오클라호마 이런 데는 다 주 정부에서 그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 보조금이 나가는 조건이 그 시스말이 그 주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그 앵커다운과 교배한 그 자마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도까지 앵커다운이 그 주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못 들어온 겁니다. 올해가 지나야 2024년이 돼야 이 앵커다운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앵커다운의 자마들이 IOI에서 그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내년에 도입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앵커다운의 대표적인 자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태핀 조지, 유일하게 블랙 타입 우승마입니다. 서사이어티 힐 스테이크스에서 1300m에 대해서 우승했고, 그 다음 뭐 테소로, C2 석세스, 그리고 와이즈 앵커, 스왓 아날리즈 뭐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의 성적은 그냥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평타 그리고 평타 이상, 그러니까 중에서 중상 정도, 요 정도 자마들을 꾸준히 많이 생산을 했고, 국내에서는 도입된 자마들이 모두 우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우승을 못한 마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평타를 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나은 성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무적불패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고, 썬더타임, 유서퍼, 위드선, 탭다운 이렇게 5마필이 국내에서 경주를 뛰고 있는데 전부 다 우승을 거뒀고 다들 기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생산이 된다면은 아마 좋은 자마들도 생산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미국 내에서의 성적을 살펴본다면 뭐 C2 석섹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요마필, 그리고 캡처드 프라이즈 요마필, 요것들도 보면은 거의 미스터 프로스펙트 계열하고의 결합입니다. 국내에서도 뭐 무적불패, 썬더타임, 그리고 탭다운 이 세 마필이 모두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과 결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스봇 죄송합니다. 스봇 니지스, 요마필, 헬프아워 자마인데, 그러니까 스톤캣 라인이죠.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국내에서도 유서프라든가 위드선, 요것도 스톤캣 라인이죠. 그러니까 그 탭빛이 가지고 있는 혈통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궁합, 매칭 간 친화성, 이런 것들은 탭빛, 그리고 탭빛의 자마들도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일단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하고는 굉장히 좋은 친화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탭빛의 가장 큰 강점인 스톤캣 라인하고도 좋은 친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앵커다운 자마들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다운과 전형제마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아이언 피스트, 이 마필도 현재 시스말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의 대표 자마도 PST 피스트라고, 요마필도 노만룰러, 미스터 프로스펙트 계열하고 결합해서 나온 자마입니다. 이래서 아마도 이 앵커다운 국내 자마들도 아마 탭핏이라든가 그 탭핏 자마 시스말들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걸어가지 않을까.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 그리고 스톤캣 라인, 이런 라인들과 좋은 친화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앵커다운의 자마들의 성적을 뭐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생산된 자마들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보면은 2세 때 56두가 출전해서 18두가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3세 때 44두가 우승을 거뒀고, 특이하게 4세 때 33두가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앵커다운 자체도 좀 5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그레이드 경주를 먹기 시작했는데, 이 앵커다운 자마들도 좀 늦게까지 뛸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금 현재 한센 자마들도 그렇고 뭐 콩코드 포인트도 그렇고 조숙성이 빨라요. 그러니까 조숙성이 빠르다는 거는 그 가장 큰 장점이죠. 분명한 장점인데, 근데 이게 만능의 시수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2세 때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2세 때 뛰어난 성적을 거둔 마필들이 3세, 4세, 5세까지 꾸준하게 성적을 거두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센도 그렇고 콩코드 포인터도 그렇고 좀 4세 이상에서는 조금 사거리를 타는, 좀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콩코드
포인트와 한센 자마들은 뭐 속된 말로 말을 아낀다, 이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2세 때부터 빠르게 성장을 시켜갖고 2세 때 이 마필들의 능력을 폭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2세 3세 때 뭐 어디 좀 안 좋고 해갖고 기다리고 해갖고 막 4세 가서 성적을 내겠다, 그거는 정말 좀 뭐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걸 빨리빨리 케어를 하면서 2세 때 3세 때 승부를 봐야 되는 게 한센과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라면은, 이 앵커다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속성도 있긴 하지만은 4세 이후 4세 5세 이런 연령대에서도 성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장점은 앞말과 순말들의 편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46도 똑같이 뛰었는데 우승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블랙타이 스테이크스 우승은 앞말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 거리를 살펴본다면은 단거리 1000에서 1200m 80도가 뛰어갖고 40도가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단거리에서부터 빠른 성장을 보여준다는 거죠. 1200에서 1400 이것도 단거리입니다. 이것도 단거리의 찬스도 1400에서도 우승을 거뒀고, 오히려 1400에서 1600에서 좀 더, 그리고 1600에서 1800까지 마일까지도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앵커다운 자체가 뛰어난 마일러였기 때문에 그 자마들도 마일까지 갈 수가 있고, 물론 여기에서 이제 1800 이상의 거리에서는 별로 안 뛰죠. 뛰진 않았는데 국내 경마에서는 마일만 뛰면 충분합니다. 1800만까지만 뛰면은 국내 경마에서는 그냥 2000m까지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때문에 1800까지만의 적응력만 있다면은 거의 국내 경마에서는 전천후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국가별 자마들 성적인데 한국에 5두가 수출이 돼 갖고 5두가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68번 경제 출전해서 15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자마 중 4번 중에 1번은 우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나머지는 뭐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앵커다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체형 자체는 단거리보다는 체장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일이라든가 이런 거리에 상당히 좀 강점을 보여줄 수 있고, 조숙성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한센이나 콩코드 포인트보다 조숙성이 좋다,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 이후에 3세 시즌 이후에 4세 5세까지 꾸준한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앵커다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신규 시스마린 앵커다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